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 때문인지 살펴봤더니 바로 자유한국당을 해산시켜달라는 청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수준이 정말로 개판이 따로 없습니다. 왜냐? 행정부 최고위기관인 청와대한테 입법부의 제1야당을 해산시켜달라는 청원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로 개돼지스러운 행동이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왜 나눠놨는지, 삼권 분립이 뭔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 뭔지 그 근간을 아무것도 모르는 비참한 국민들이 저렇게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일부 좌파 네티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 우파 네티즌들도 민주당 해산시켜달라고 국민청원 넣었지 않느냐 이런 소리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발 좀 그런 비참한 소리는 하지 마시고요. 사건의 본질을, 이번 사건을 누가 처음 이런 더러운 짓거리를 시작했나 그 부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는 거의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벌써 자유한국당 해산청원이 4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물론 단시간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일 수도 있는데, 자, 다른 곳도 아니고 청와대 홈페이지가 하필 이번 사건, 이번 한국당 해산 떡밥 앞에서만 유독 서버가 마비되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과거 페미니스트들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꿔가지고 말 그대로 인민재판, 여론대법을 벌였던 이수혁 사건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이때 하룻밤새 청원 숫자가 무려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단 하루 만에 3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서버는 멀쩡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동계올림픽 때 왕따 사건 어쩌고 이거 기억나시죠? 난리가 났었던 노선영 김보름 사건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이 사건도 여러분들 1년 지나고 나서 대중들의 광기가 사그러든 뒤에 냉정한 눈으로 앞뒤 문제와 팩트를 따져봤더니 실제로는 좀 내용이 달랐습니다. 그죠? 눈물을 흘렸던 김보름 씨가 피해자였고 억울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김보름 씨는 지금 최근에 그때 당시에 어떤 정서적인 불안감, 정신적 그런 타격을 호소하면서 정신병원에도 다니고 있고 기록도 떨어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니까 이때도 잔인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본인들만의 알량한 정의감, 그때그때 그 순간에 집단 광기를 참지 못하고 군중 심리의 폭력성, 대중들의 야만성을 여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진에는 지금 46만 명이라고 김보름 씨를 처벌해달라고 하는 개와 돼지들이 46만 명이나 있는데 이것도 중간 수치에 불과했고 당시 노선영 김보름 사건은 단 3일 만에 60만 명이 넘는 국민청원 역사상 최대 숫자의 서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련의 집단 광기들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한국 사회의 국민 여론 수준이 얼마나 낮냐, 앞뒤 안 따져보고 일단 멍석말이 해가지고 두들겨 패대는 냄비 여론이 얼마나 심각하냐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든지 물론 일반적인 국민들과 대중들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줄 때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유독 그 정도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자유한국당 해산청원 문제 앞에서만 가면 그러니까 청와대 서버가 마비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어떤 자극적인 연출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이만큼이나 뜨겁게 원하고 있다라고 어떤 난리가 났다는 그런 연출을 위해서 일부러 홈페이지 마비 쇼를 벌인 것은 아닐까라는 좌좀들의 합리적인 의심이 저는 든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행정부 최고위 기관인 그 청와대한테 자기들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법부의 제1야당을 해산시켜달라는 이번 사태는 참으로 비참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국민의식 수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러니까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되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안타까운 소리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 말을 들으면 또 극우파 네티즌들이 또 4대주의에 미쳐가지고 자주권을 포기하자는 소리를 했다라며 좌좀들은 꼬투리 잡을 거 생겼다고 환호성을 지르고 춤을 춘다는 거 저도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짐승들의 습성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방금 전까지 지금까지 저와 함께 자유한국당 국민청원 40만 돌파, 그리고 이수혁 사건 30만 돌파, 피해자의 앞뒤가 뒤바뀌었던 김보름 사건 60만 돌파 등등 정말로 심각한 국민청원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이번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맞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국민의식 수준 자체가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한국인들은 상당수가 이미 국민과 시민이 아니라 인민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들의 지도부가 원하기만 한다면 모든 가치 판단 기준이 흐려지고 손바닥 뒤바꿔버리듯이 말의 앞뒤가 뒤바뀌고 모든 사람들이 좌파 지도부가 원하기만 한다면 그 뜻에 맞춰서 자기들의 가치관까지 바뀌어버립니다. 움직여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들의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수는 이미 자유시장 경제보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스스로 원하고 있습니다. 돈 많은 놈을 보면 배가 아프고 잘 나가는 놈을 보면 배가 아프고 대기업이 있으면 쪼개가지고 빼들어 먹어야 되고 국민연금 사기업이 경영권을 박탈하는데도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나서가지고 사기업의 경영권을 박탈하는데도 그 단두대에 모가지가 날아가는 재벌을 보면서 박수치고 열광을 하는 것들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 수준입니다. 사실 문재인 씨는 단 한 번도 국민들을 속인 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말에는 동의를 하지만 문재인이 사기꾼이라는 말에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사람은 대놓고 원래부터 자기는 가슴속이 새빨간 사람이라는 것을 대선 전 공약에서부터 국민들에게 만천하에 거리낌 없이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개돼지들 같이 그것을 뽑아준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뿐인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북한이 먼저라고 큰 소리 쳤죠. 개성공단 훨씬 더 크게 확장해가지고 북한에다가 달러 퍼주고 산소호흡기 팍팍 달아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국가보안법을 박살내고 싶다고 항상 자신의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대한민국 2대 정보기관인 육군기무사와 국가정보원을 식물기관으로 만들어 놓겠다라고 진작부터 떠들고 다녔습니다. 한미동맹 그거 자기는 영 껄쩍지근하게 생각하고 나는 남북 고려 연방제를 좋아하지만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말장난치면서 지는 연방제를 좋아하지만 대통령 당선은 돼야 되니까 마지못해서 한미동맹이 중요한 척 입에 발린 코스프레 정도는 해주겠다. 매번 그거 자기가 보여줬습니다. 툭하면 국민들한테 반일 감정 주입하고 반일파리 하겠습니다. 민노총과 노조들을 귀족노조를 우대하겠습니다. 대기업은 작살내버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엿같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거의 모두가 문재양 씨가 진작부터 평소 대한민국을 말아쳐먹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드러내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을 누가 뽑아줬습니까?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심지어 나 같은 사람들이 피 끓는 목소리로 반대를 했고 저 사람만큼은 제발 좀 안 된다라고 우는 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무시한 것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물론 제 유튜브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저와 똑같이 지금 피 끓는 심정으로 억울한 국민들도 많다는 거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슴 아프죠. 친구와 동포, 이웃들을 잘못 뒀다는 대가로 그 단체 체벌을 나와 여러분들도 함께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 사람이 처음부터 좋았다는 사람들, 문재인 씨한테 투표했다는 사람들은 솔직히 논리적인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착해 보여서 사람 좋아 보인다고. 찍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러니까 참담한 수준의 그런 지지자들이 질비하다는 거 그거 팩트입니다. 아무리 수백만 국민들이 지금 제 말씀을 불쾌하게 듣는다 하더라도 문재양을 지지했던 사람들 심지어 지금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축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좌파 세력의 댓글 부대라던가 조직화가 잘 되어 있는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안타까운 근본적인 문제점은 바로 저런 저질 선동에 속아 넘어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의식 수준 그 자체입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은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국가 시스템,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이 제대로 주인 노릇을 경영할 만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저급한 선동에 춤을 추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핵심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의식 수준이 낮다라는 그 핵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좌파 사람들은 본인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각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정의로운 행동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혁 사건 때도 그랬고 김보름 사건 때도 그랬고 시간의 수레바퀴를 좀 더 되감아 보자면 광우병 때도 그랬고 천안함 음모론 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고 나서 미국이 대한민국에게 너무 유리하다라고 얼마 전에 개정을 했던 그 유리한 한미 FTA 한번 보세요. 그거 그때 당시에 이명박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의 바통을 이어받아가지고 추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대한민국 왼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미국도 한국이 너무 유리하다고 개정하자고 했던 것을 그때 당시 민주당 사람들이 얼마나 반대를 했어요.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건 선동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굵직굵직한 거짓말과 선동과 날조 사건들이 수십 개가 넘게 존재해왔습니다.
그때마다 그 폭력적인 여론의 주인공들, 즉 국민들, 대중들, 그 폭력적인 광기의 주인공들은 그때 그 순간만큼은 본인들의 알량한 정의감에 미쳐가지고 거의 종교적인 수준의 광신적 믿음과 선민사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정말로 자기가 옳다, 자기는 모든 행동이 정당하다, 이것들이 그 군중들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저 얼음 사이다가 가끔씩 오만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려는 태도로 일관을 해서 불쾌하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들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섭섭하고 억울합니다. 왜냐? 여러분들, 왜 국민과 대중들은 신성불가침입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성역이 어디 있습니까? 배울 만하다면, 배울 게 있다면 국민도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인들은 언제까지 타인에게 십선비 노릇만 요구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가식적으로 입에 발린 소리만 해야 되죠? 국민들도 욕 처먹을 만한 짓을 하면 욕 좀 먹어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그동안 이런 소신 있는 사람이 사회 지도부에 없었거나 부족했고, 그래서 오늘날 이런 참담한 사태에 이른 것입니다. 국민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지금 잘못됐다고 그 위대한 국민이라는 임금님 앞에서 꿇어 엎드려가지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간언하는 충신 지식인들이 있었어야 했는데, 대한민국의 민심이라는 잔인한 폭군 앞에서 바른 목소리를 내는 진정한 선비정신을 가진 사나이가 대한민국 사회에는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주인은 국민 맞다고. 그러면 제발 좀 그 주인의식을 똑바로 보여달라고. 제대로 주인 노릇을 하라고 말입니다. 대중 여론의 광기와 폭풍이 몰아칠 때는 제발 좀 그 열기로부터 한 발자국만 떨어져서 냉정하게 그 모습들을 조망해보라고 말입니다. 같이 미쳐갖고 춤추지 말고 횃불 옆에서 냉정하게 그 모습을 조망해보라는 것이죠. 보통 그렇게 해보시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에 대해서 큰 그림은 눈에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스스로를 대중과 떨어뜨려 놓고 산중턱에 올라가셔야지만 동네가 내려다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숲 밖에 나가야 숲이 보이지, 숲 속에 있으면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나무밖에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좌파 사람들의 모든 행위는 본인들만의 정의잣대, 이중잣대 아래에서 합리화가 됩니다. 자한당은 나쁜 당 아니냐? 그러면 자한당을 다 강제로 해산시켜도 그것은 좋은 일 아니냐? 뭐가 문제야? 내가 착하고 내가 지금 옳은 말을 하는 거잖아? 내가 옳은데 너 왜 옳은 말에 토를 다는 거야? 너도 적폐야? 너도 일배충이야? 이게 바로 대한민국 좌파들의 뇌구조라는 것입니다. 끔찍한 일이죠. 이런 사람들이 본인들은 정의로운 줄 알며 민주주의를 떠들며 표현의 자유를 떠들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단순히 한국당을 편들어주고 말고가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본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각을 못하는 게 대한민국 좌파들의 위험성이고 내가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행정부 최고위 기관인 청와대에게, 그러니까 마치 조선시대의 어리석은 백성들이 임금님 앞에 꿇어 엎드려가지고 울면서 소원 빌듯이 입법부의 한 정당을 행정부한테 해산시켜달라. 혹은 누구누구가 괘씸하니까 청와대 형님들 저 나쁜 놈들 처벌해주세요. 쪼르르르 몰려가가지고 서명운동하고. 거기에 또 수십만 명씩이나 몰려드는 이런 것들이 저는 모두 이 일련의 과정들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입법부의 영역에 간섭을 하고 심지어 물리력을 동원한다는 것은 의회를 향한 쿠데타입니다. 여러분들 대통령도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본인의 장기 집권과 종신 독재를 위해서 말입니다. 입법부의 영역에 행정부 기관인 청와대가 관여를 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누구누구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본래는 사법부의 역할입니다. 이런 현대민주주의 삼권 분립의 기본적인 가치 판단조차 안 되는 국민들이 툭하면 수십만, 수백만이 결집되기 때문에 제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험하게 보고 대한민국의 국민의식 수준을 위험하게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만 이 피 맺힌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정말로 수준 낮고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위험한 상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